오늘 임신과 출산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좀 드릴 텐데요. 초반에는 그 태아 쪽으로 해가지고 어떻게 당 대사가 이루어지고 임신 과정 중에 태아가 어떻게 발달하는지를 초반부에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후반부에 워낙 지금 여기 모여 있는 분들은 당 조절을 꼼꼼하게 잘 하고 있을 거라서 그 부분은 되는 만큼만 언급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20대에서 40대 저희 친구들이 있고요. 이걸로 하면 포인터가요. 미안합니다. 네. 저희가 20대에서 40대 친구들이 있고 저희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어차피 췌장의 기능은 떨어지게 마련인데 그 와중에 이제 임신을 하게 되면 그런 메타볼릭 스트레스가 지나가는 시간이긴 합니다. 요번에 8판이라고 당뇨병 진료 지침이 새로 나왔거든요. 그 안에 당뇨병과 임신 챕터가 있고 그 1번부터 9번까지로 딱 요약이 되어 있는데 오늘 한번 다 조금씩은 말씀을 드릴 거고 1번이 가장 중요한 혈당 조절을 잘 해야 한다. 9번이 그 이후에 이제 체중 조절에 신경 써야 한다로 요약을 해볼 수가 있고요. 수유를 잘 해서 체중 조절과 당 대사 개선에도 굉장한 좋은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초등학교 친구들도 있는데 보면 우리가 그 가장 기본이 교과서잖아요. 지금 태아의 발달하고 저희 대학교 때 배웠던 요 윌리엄스 상과학 책에서 그림들을 많이 가져와 봤습니다. 저희가 첫 이제 월경을 시작하면 이렇게 배란되기까지 2주 정도 걸리는데 남포가 이제 성장하기 시작하면서 2주 때 성숙된 남포가 배란이 되면서요. 이제 난자와 정자가 만나서 수정을 하게 되고 그 다음 생리 시작할 때까지는 이제 여기서 분화가 쭉 일어나서요. 엄마의 자궁벽에 붙는 시기는 한 7일째 정도 되면 분화가는 정자와 난자가 만나고 나서 그 정도 되는 시기에 7 내지 10일째 이렇게 부착이 되기 시작해서요. 그 다음 생리 시작일 전에 그러니까 생리가 이제 안 나오겠죠. 그러고 나서는 17일째 정도 되면은 엄마랑 이제 모체와 혈액순환이 그때서야 제대로 되기 때문에 그 전에 먹었던 약은 사실은 태아한테 넘어갈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그 전에 먹었던 약 때문에 너무 또 걱정을 하는데 사실은 그 다음 월경 시작하기 전에 먹었던 약에는 너무 그 신경 쓰지 않아도 되고 사실은 그때가 문제가 되면 탈락을 하게 됩니다. 임신이 이루어지지 않게 되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요거는 이제 태아의 수정 주수고 저희가 임신 주수라고 하면 제일 마지막 월경 시작일부터 하기 때문에 한 2주 정도 차이가 나는 거죠. 요게 이제 첫 그 8주까지의 그림인데 요 한 6주 정도 되면 이제 태아 심장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거든요. 제일 처음에 태아가 뇌신경계가 제일 먼저 발달을 하고 심장 소리가 들리고 그다음에 눈, 코, 입, 손발이 만들어지면서 한 요때가 한 1.2cm 정도 돼요. 처음에 그 되게 적고 요 약물에 노출되는 걸 너무 걱정하지 않아야 된다는 그 첫 2주가 있고요. 이렇게 해서 뭐 제일 중요한 뇌, 심장 그렇게 발달을 쭉 해서요. 첫 3개월까지의 그림인데 요 한 10주까지는 저희가 배아라고 부르고요. 그 이후에 태아라고 이제 태아의 시기가 시작되거든요. 그렇게 되면서 이제 눈, 코, 입이 만들어지고 성분화가 시작되면서 첫 번째 3개월째 한 6cm 정도 됩니다. 아까 6cm 정도 되는 첫 3개월에 근데 요 안에 보면 첫 3개월 정말 무난히 잘 넘기면 웬만큼 임신이 이제 유지가 되는데 요 안에 눈, 코, 입 다 있어요. 이미 이제 쫙 다 만들어져서
한 6cm 정도 되는 아기가 첫 3개월을 이제 지나가게 되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6cm가 태어날 때 50cm 정도 되고 3.6kg, 3.7kg 이렇게 쭉 크게 되고요. 이게 처음에 1.2cm 아까 첫 고 3개월째 그렇게 해서 엄마의 몸무게가 한 12kg 정도 쭉 늘게 되거든요. 중간에 지방이 조금 더 많이 이제 엄마 몸에서 지방을 에너지원으로 쓰려고 좀 모아두는 시기가 있게 되고, 막판에 혈장량이 좀 많이 늘면서 그렇게 해서 이제 체중 증가가 일어나게 되는데, 여기 보면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단태아일 때, 그러니까는 한 명 태어났을 때는 한 3.67kg가 되고요. 이게 쌍태아일 때는 2.7kg 정도의 평균값을 가지고 아기들이 태어나게 되는데, 요즘 쌍둥이도 되게 많아요, 그죠? 네. 그리고 요때 12주 때 요 6cm짜리 아기들이 한 22주, 23주 정도에 돼서 이제 정밀 초음파란 걸 하게 되거든요. 워낙에 초음파 기술이 발달이 돼서 그때 정밀 초음파를 하고 딱 너무 이제 내과에 같이 오게 되면 아기들 얼굴이 다 보여요. 근데 신랑 신부가 아니라 뭐죠? 산모랑 신랑이 같이 들어오면 그 얼굴이 그 아기들 얼굴에 다 있어요. 그래서 누구 닮았냐고 물어볼 만큼 요즘 초음파가 워낙 많이 발달도 돼 있고, 요때 이미 꼬물꼬물 다 만들어진 아기들이고 성분화가 되면서 한 요때쯤 되면 아기들 얼굴이 다 정확하게 보이고요. 뭐 개인적인 걸 말씀드리면 저는 이제 내과 3년차 때 아기를 가졌었는데, 그때 마침 심장내과를 돌 때라서 심장 초음파를 볼 수가 있었는데요. 한 밥 먹기 전에는 아기가 손을 빨고 있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배가 너무 고팠는데 밥을 먹고 와서 한 번 더 보고 싶어서 초음파를 또 재봤더니 그때 아기가 손 빠는 걸 멈추고 편안하게 있는 게 보여서, 그러니까 엄마랑 아기랑 계속 네, 연결이 그 배고픔과 여러 가지를 다 공유를 하고 있는 거죠. 예. 이게 조금 작아서 안 보이는데 이게 하여튼 그 10주 때부터 40대까지의 평균적인 몸무게 변화, 아기들 몸무게 변화가 있고요. 아까 요 10주 이후에 이제 아기가 쭉 커 들어오는데 그런 사인을 보내는 게 아기가 엄마한테 보내는 태반 자체에서의 태반 호르몬이라는 게 나오거든요. 휴먼 플라센탈 락토제전이라고 해가지고 10주부터 거의 한 37주까지 쭉 늘어나 있고, 요 호르몬 덕분에 태반 호르몬 덕분에 아기가 많이 성장을 하게 되고요. 그러니까 영양소를 엄마한테 많이 가져갈 수 있게 해주고, 그 다음에 요게 또 인슐린 분비를 많이 자극을 해서 인슐린이 쭉 한 250%까지 많이 늘어납니다. 우리 몸에서 정상적으로 그만큼이 또 돼야 혈당 오르는 걸 또 감당을 할 수가 있거든요. 우리 몸이 아기한테 영양분을 많이 건네주기 위해서 혈당과 단백질이 쭉쭉쭉쭉 올라가서 태반을 편하게 통과를 하는데요. 그게 이제 또 너무 또 과하면 혈당이 고혈당이 되니까 인슐린이 거의 한 250%까지 늘어나는데, 여기 보시면 초반에 이렇게 입덧을 일으키는 요 HCG라는 호르몬이 있는데, 요거는 입덧을 일으키면서 그때 우리 몸에서 갑상선 호르몬을 많이 만들게 해요. 갑상선 호르몬은 아기의 뇌신경 발달, 뭐 지능 발달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어서 그때 초반에는 아기들이 한 3주 4일에 갑상선이 형성이 되고 20주까지 완성될 때까지는 거의 엄마한테 갑상 호르몬을 갖다 쓸 수밖에 없어서 그때는 갑상 호르몬을 많이 만들게 하고 그러면서 이제 그게 좀 좋아지면 아기들이 좀 만들어내기 시작하면 성장을 이루어내야 되니까 쭉 태반 성장 호르몬이 많이 나오고, 그때 인슐린 요구량이 쭉 늘어나는데 한 10주에서 14주 요때가 요게 서로 교차하는 시기인데요. 요때는 인슐린 저항성이 확 좋아지면서 저혈당이 굉장히 잘 오는 시기라서 요때 인슐린은 사실은 좀 많이 낮춰서 드리지 않으면, 그리고 입덧으로 또 많이 못 먹기도 하잖아요, 요때는. 그래서 저혈당이 꽤 많이 오는 시기라서 본인 음식 먹는 패턴이랑 그런 거에 따라서 인슐린 기초량 식사량을 좀 많이 줄여야 되는 시기이긴 합니다. 그리고 조금 이제 일형이 이 오랜 기간 되면은 사실은 위 운동도 조금 천천히 될 수밖에 없어서 요때 입덧이 있을 때 조금 토하는 게 조금 더 심할 수 있죠. 약간 그런 것들도 같이 감안을 해서 요때 혈당 조절을 조금 신경 써서 해야 되는 첫 3개월이긴 하고요. 네, 그 아가한테 여기 물하고 탄수화물하고 단백질하고 뭐 비타민하고 철분하고 쭉 잘 넘어가게 되고요.
여기에 보면 항체가 있거든요. 엄마가 예방 접종을 잘 해서 아기한테 또 잘 넘겨줄 수 있고요. 그러니까 임신 중에도 예방 접종이 필요한 것들은 꼭 잘 해서 아기한테 잘 넘겨줄 수 있게 하게 하고, 여기 보면 그 안 넘어가는 것들이 헤파린하고 인슐린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임신을 또 잘 하기 위해서 헤파린을 맞을 수도 있거든요. 아기를 잘 받아들이고 응고가 또 많이 안 엉겨붙게 또 해야 되는 친구들이 있어서, 그런 것들은 또 아기한테 직접적으로 안 넘어가니까 잘, 예, 필요한 부분들은 잘 같이 해 나가야 되고요. 물은 그냥 바로 넘어가고요. 심플 디퓨전으로 그냥 단순 확산으로 넘어가고, 혈당은 그냥 손쉽게 확산이 됩니다. 아주 굉장히 빠르게 아기한테 넘어가거든요. 퀵클리 트랜스퍼라고 되어 있는데 굉장히 빠르게 넘어가고, 단백질은 능동수동으로 넘어가고요. 지방산은 많이 넘어가진 않는데 약간, 그러니까 롱체인으로 넘어가기는 하고요. 인슐린하고 뇌하수체 호르몬은 잘 안 넘어가고, 갑상선 호르몬은 서서히 넘어갑니다. 그래서 우리 몸이 아기가 클 수 있도록 굉장히 오묘하고, 예, 신비로워서, 그러니까 임신을 안 했을 때의 빨간 그래프랑 임신했을 때의 파란 그래프를 보면 똑같은 당을 먹어도 혈당이 팍팍 아침, 점심, 저녁 더 많이 올라가서 아기한테 이렇게 훅훅 넘어갑니다. 훅훅 넘어가서 그만큼 인슐린이 따라오게 되고, 인슐린이 사실은 왕좌의 역할을 하면서 이 에너지 대사를 잘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임신을 했을 때는 요 빨간 그래프를 보시면 당분은 벌써 떨어지죠. 엄마 몸에서 금방 훅 떨어지고 단백질도 훅 떨어지고, 그 대신 임신 내내 엄마의 몸에서는 지방을 이렇게 분해도 많이 일으키고 받아들이기도 잘 받아들여서요. 요게 지방산하고 케톤, 지방을 녹여내서 케톤이 엄마 몸에서 에너지원의 주된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또 저희가 너무 산성으로 넘어가는 케톤산증을 또 많이 저희가 못 먹게 되면, 당을 이용을 못하면 케톤산이 많이 나와서 케톤산 쪽으로 많이 넘어가지 않게 인슐린 공급을 또 잘 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임신을 하게 되면 지방산과 케톤산이 많이 나오면서 우리 뇌에서 또 많이 잘 쓸 수 있도록 그렇게 몸이 산성으로 변하기는 합니다. 그래서 뭐 인슐린 역할을 지금 세포 내에서 보여드리고 있는 건데, 정상적인 임신도 사실은 이 당을 아기한테 넘겨 보내줘야 되기 때문에 인슐린 수용체의 역할이 좀 떨어지는데요. 이제 당뇨가 있게 되면 이 수용체에서도 저항성이 좀 더 많이 나타나서 인슐린의 요구량이, 인슐린이 조금 더 많이 충분하게 공급이 돼야 잘 이루어질 걸로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아기 입장에서 보면 이게 당분은 쭉쭉 넘어오고 있는데, 그러니까 아기가 원해서 받는 게 아니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는 아기가 조절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는 밀려오는 거죠. 혈당이 고혈당으로 많이 밀려오게 되면 아기들은 또 아기들대로 본인이 인슐린을 많이 만들어내요. 그러면 인슐린을 많이 만들어내면 인슐린은 또 동화 호르몬이고 당을 또 처리를 해줘야 되니까 지방에 많이 쌓아놓게 되거든요. 그러니까는 간에서도 지방 합성도 많이 일어나고 해서 이제 지방 세포에 착착 잘 쌓아놓게 되는데, 우리 몸 전체적으로 보면 인슐린에 민감한 조직이 있고 인슐린에 민감하지 않은 조직이 있는데, 우리가 나이가 들면 사실은 지방이 늘면서 배가 뿔똥뿔똥 나오죠, 그죠? 중년 이후가 되면 남자분들이. 근데 아기들도 배가 뿔똥해집니다. 이렇게 몸이 트렁크가 좀 뿔똥해져서, 그렇게 몸 체형을 보고 저희가 이제 혈당 조절을 조금 더 어떤 모양으로, 그러니까 이 아기가 지금 어떤 발달을 하고 있는지를 간접적으로 태아 초음파를 보고 알 수가 있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임신에 따른 대사 변화를 간단하게 봤고, 고혈당이 되면 이제 어떤 식으로 영향을 미치는지 태아 쪽이랑 엄마 쪽을 볼 텐데, 이게 한 20mg/dl 혈당이 한 20 이상 올라갈 때마다 한 8% 정도의 이게 유산율이 좀 올라가서요. 여기 보면 최대한 정상 범위로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좋은 거죠. 지금 친구들 중에서도 일형이 무사히 잘 낳은 친구도 있고, 초반에 이게 한 7% 이상이 되면
이 초반에 조금 놓치는 경향들이 있어요. 당화혈색소. 그래서 이게 사실은 만만치 않은 작업이더라고요. 만만치 않은 작업인데 요즘 뭐 CGM에서도 워낙 잘 돼 있고 해서 이게 한번 이게 간절하니까 굉장히 또 잘 하더라고요. 잘 해서 그다음 또 성공을 하고 그러는데 한 7% 미만, 6.5% 미만이면 제일 잘 이루어지기는 합니다. 초반에. 그렇게 해서 잘 이제 옛날에는 이런 게 꽤 있었대요. 그러니까는 머리랑 심장 쪽에가 꽤 그리고 이게 신경계 발달에 문제가 되니까 이게 세이크랄 아제네시스가 거의 한 80배 이상 올라가는데 요런 기형들이 그런 기형들이 좀 나타날 수 있는데 일단은 요즘은 이렇게까지는 거의 안 나타나고요. 초반에 이제 잘 놓치지 않게 저희가 관리를 잘 하면서 들어가야 되고 아까 아기들 요 몸통이 좀 뿔똥해지는데 이거 외국 데이터라서 6.7kg가 아기가 태어났어요. 그래서 와 저희 병원에서 한 4kg에서 4.5kg 넘으면 좀 많이 큰데 교과서에는 6.7kg도 나와 있고 아까 몸통이 좀 뿔똥해진다고 했었잖아요. 어깨가 사실은 꺼내기가 되게 힘들어서 산부인과 선생님이 얘기하실 때는 어깨 뺄 때가 굉장히 본인의 그 가장 어떤 순간이라고 하죠? 저희가 굉장히 당황하는 순간이 요때가 딱 끼었을 때가 굉장히 힘들다고 이제 예. 그럴 때 또 어떻게 해야 된다고 선배 선생님들이 얘기하는 거를 또 이렇게 서로 얘기를 하시던데 예. 요렇게 뿔똥하게 그 태아 초음파를 봐도 아기 배둘레를 딱 재면 요 서컴퍼런스를 딱 배둘레를 재거든요. 그러니까 정상 범위에 예. 배둘레가 한 5 내지 7일 이상 크면 빨리빨리 따라가야 되고 아기들은 일주일마다 굉장히 다이나믹하게 변해요. 배가 뿔똥해졌다가도 또 금방 그 다음 일주일째 혈당을 잘 조절하면 또 금방 홀쭉해져서 굉장히 다이나믹한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하기에 따라서. 그리고 이제 이게 고혈당이 되면 아기들은 뭐 쉽게 말하면 피가 좀 찐득하니까 아기한테 산소가 좀 덜 넘어갈 거잖아요. 그러면 아기들이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적혈구를 좀 많이 만들어내거든요. 그래서 피가 좀 진해지죠, 아기들도. 그러면서 이제 신생아 저산소증도 오고 그 적혈구의 그 원료가 빌리루빈이라고 있어서 신생아 황살도 조금 더 잘 오거든요. 당이 있으면 그렇게 되고 아기들이 이제 인슐린 농도가 본인이 좀 많이 만들어낼 수밖에 없는 그런 시기니까 당이 좀 높으면 그러면 인슐린이 좀 많이 분비가 되면 심장 근육이 좀 커져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저희가 태어나면 심장 초음파를 하게 되는데 구조적인 문제는 아니고 약간 두꺼워졌다가 또 금방 태어나서 본인이 그 환경에 적응하면서 좋아집니다. 이게 영구적으로 가는 건 아니고요. 근데 저희가 가장 또 신경 쓰는 거는 마지막 달에 막달에 분만 가까이 가서 혈당이 좀 높으면 아기가 이제 굉장히 태동이 많이 잘 느껴질 텐데 그게 갑자기 줄어요.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뭐 혈당이 높고 고혈당이 있고 피가 그러니까 진하고 산소가 잘 공급이 안 되면서 아기한테 영양분과 산소가 공급이 안 되면서 마지막 달에 좀 놓치는 경향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첫 3개월에 놓치지 않도록 중요하고 마지막 달에 또 예, 아기가 사산되지 않도록 저희가 꽤 마지막 달에 운동이 떨어지거나 혈당이 조절이 안 되면 그래서 저희가 한 1, 2년에 한 번 정도 이 앞에서 이제 보호자분들이 사실은 그러니까 보호자분들도 울고 그다음에 그 어머님 부모님들이 오셔서 저희가 1층에 있는데 이제 원무과가 바로 앞에 있어서 여러 가지 경우들이 있는데요. 여러 가지 뭐 일들이 있을 때 바로 들리는 쪽에 제가 외래 진료실이 있긴 한데 이게 마음이 되게 아프거든요. 저랑도 같이 가고 쭉 같이 하다가 마지막에 그래서 그때 그런 밸런스를 또 잘 맞춰서 분만 시기를 또 잘 잡아서 분만을 잘 해주시니까 산부인과 선생님하고 아기 태동이랑 본인 상태에 맞춰서 또 잘 분만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유전을 또 물어보게 되는데 1형 당뇨는 한 3 내지 5%만 거의 영향이 있고요. 2형 당뇨는 이제 부모님 두 분 다 계시면 워낙에 이게 가족력이 좀 강한 병이라 40%까지는 유전성 경향이 있다, 가족력이 있다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기 쪽에 뭐 요런 그 폐성숙 문제랑 그런 것들 때문에 아기들 큰 문제가 좀 있을 수 있고 그러니까 산소 공급 쪽이 있고요. 엄마 쪽으로는 이제 혈압 쪽이 제일 좀 큰 문제가 될 텐데요.
우리 몸은 아까 37주, 6주까지는 아기가 굉장히 많이 커야 되는 시기고, 그때 이제 발육을 좀 마치게 되면 36, 7주 이후에는 혈압이 정상적으로 살짝 오르거든요. 그때는 여러 가지 또 분만을 위한 준비를 엄마도 해야 되니까 혈장량도 확보를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는데, 요, 요 혈압이 정상적으로 좀 올라가는 시기에 고혈당이 있으면 혈압이 조금 더 올라가고요. 단백뇨가 이제 좀 나오면서 뭐 보통 많이 얘기하는 임신 중독이 나타날까봐 관리를 또 잘 하게 되고, 고혈당을 잘 관리를 하면 혈압이 또 정상적으로 오르는 정도에서 저희가 분만을 맞이하게 되고, 요 막판에 일형일 때는 갑상선 호르몬 기능도 사실은 이상이 조금 많이 동반이 되기 때문에 갑상 호르몬이 좀 부족하면 고혈압이 잘 오거든요. 그래서 중간중간에 같이 체크하면서요. 갑상 호르몬이 부족하면 빨리빨리 공급을 하면 또 엄마의 체중 증가랑 혈압 증가도 막아야 돼서 예방을 해야 돼서 정상적인 범위로 같이 잘 가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고혈압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고요. 요즘은 초반에 임신 초반에 아스피린을 좀 써서 임신 후반부에 고혈압을 같이 예방하고도 있고, 네. 그렇게 하고 감염이 있을 때에는 저희가 요로 감염은 미리미리 또 처치를 해서 감염이 안 오도록 하고 있고요. 이제 또 안과 선생님께서 잘 말씀해 주실 텐데 진행을 하게 마련이긴 한데요. 요 임신 시기가 잘 먼저 산정 검사를 받고 또 필요하면은 이런 레이저 치료를 잘 해주시니까요. 그렇게 해서 그렇지만 그게 잘 무사히 지나가고요. 그렇게 악화되는 퍼센트는 그렇게 많지는 않고 한 4% 정도 된다고 하고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런 일들을 저희가 알고 이제 대처를 하면 되니까 혈당 관리를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느냐, 혈당을 도대체 어느 정도까지 조절을 하면 이게 이런 일들이 충분히 막아질 수 있느냐를 보면, 혈당이 사실은 높은 거에 비례해서 쭉 그러니까 아기들이 커 들어오기는 하거든요. 이거는 당 부화를 해서 당물을 마시고 나서의 평균 혈당이 81, 133, 112 2시간째가 요 정도 나오는데, 저희가 아기가 커 들어오는 퍼센트를 한 90%를 잘랐을 때가 92, 180, 153 정도 나와요. 그러니까 너무 스트레스를 받지 말고 그 정도를 진단 기준으로 잡고 있고, 요거는 이제 식사를 했을 때 어느 정도의 당 커브를 보이는지를 보고 여러 개를 합쳐서 정상적인 커브가 평균값이 공복이 71, 1시간째가 109, 2시간째가 한 99 정도 나오는 평균값이 있고, 그거를 이제 원 표준 편차로 잘라서 한 1시간째는 122, 2시간째는 110 정도 아래면 요렇게 해서 이제 조절 목표를 잡는 거거든요. 그래서 인슐린을 쓰게 되면 밑에 하한을 저혈당이 안 오도록 좀 잡아야 돼서 공복은 한 70에서 95, 요 1시간째는 110에서 140, 2시간째는 100에서 120 정도를 잡는데, 사실은 평균 값들이 있으니까 요때도 아기가 조금 커 들어오면 이게 1시간째 140보다는 120, 2시간째도 120보다는 110, 공복도 95 아래보다는 80을 평균 값으로 해서, 보통 아기가 조금 더 많이 커 들어오니까 33주부터는 공복 혈당이 평균값이 81 정도 나오다가 한 71로 떨어져요. 더 많이 커 들어오니까, 더 많이 커 들어오면서 엄마 거를 더 많이 갖고 가니까 71로 더 떨어지게 돼서, 그 후반부가 되면 될수록 인슐린 요구량을 한 일주일에 한 5%씩 계속 따라 올라가거든요. 그렇게 해서 혈당 자체의 목표를 조금 더 낮게 잡고, 그러니까 아기가 갖다 쓸 걸 충분히 생각하고 엄마의 혈당 수준을 조금 더 낮춰서 같이 잘 맞춰서 나가면 됩니다. 그래서 요즘은 이 CGMS도 워낙 잘 돼 있고요, 그죠? 제가 목표 범위 내에 70% 이상으로 한 63에서 140 잡고 있는데, 이형 당뇨는 63에서 140 정도를 잡을지 63에서 한 120 정도를 잡을지는 데이터가 좀 더 쌓이면은 나올 것 같고요. 공복은 95 미만이고 그 다음 공복 프리미레는 한 100 정도 미만으로 해서, 예, 당화혈색소가 6% 미만이면 제일 이상적인 수치라고 합니다. 그래서 임신 전에 아까 6.5% 미만, 6% 미만 저혈당에 유의하면서, 그리고 이제 임신 후반부가 되면 피가 많이, 그러니까 혈당량이 늘어나니까 피가 많이 묽어지거든요. 그래서 조금씩 더 떨어집니다. 더 떨어져서 오히려 당화혈색소보다는 이제 손끝에서 하는 SMBG나 CGMS를 잘 맞췄을 때가 훨씬 더 아기가 덜 커 들어오는 걸 저희가 맞춰서 같이 갈 수 있고요.
1분기, 2분기, 3분기로 나눠서도 1분기 때 주의해야 될 점 저혈당, 2분기 때는 초반에 조금 인슐린 요구량이 줄었다가 같이 쭉 잘 따라가야 되고 3분기째에는 아기가 잘 움직이고 있는지를 모니터링하면서 저희가 같이 가는 거를 이제 분기별로 한번 얘기를 한번 더 드리고, 이게 태반이 이제 분만이 되면 인슐린 요구량이 뚝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본인의 인슐린 요구량으로 바로 떨어뜨려도 될 만큼 그냥 요때는 그렇게 안 하면 또 확 저혈당이 와서 태반 분만이 되면서는 그날 당일날은 또 안 맞기도 합니다. 그날 당일날은 저희가 음식을 안 먹게 되니 공복 상태로 이제 분만을 하게 되니까 그렇게 해서 확 줄이게 되고요. 이게 이제 일형 당뇨에서 초반에 임신 준비할 때 보면은 적절하게 그래도 탄수화물을 잘 좀 확보를 하고 있어야 산성으로 안 넘어간 케톤산증으로 안 넘어가니까 175g 정도의 미니멈 175g의 탄수화물을 확보를 하고, 그 다음에 요즘은 중성지방이 높은 것도 사실은 우리가 혈관 모형을 보면 동맥경화가 진행을 할 때 혈관에 이렇게 기름때 끼어 있잖아요. 근데 자궁 내막에도 소위 말해서 염증 세포랑 여러 가지 산화 스트레스랑 그러니까 지질이 꽤 영향을 많이 미쳐서요. 아기를 받아들일 때 착상을 방해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잘 안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런 자궁 내막을 건강하게 만들어야 돼서 여기 뭐 중성지방도 피해라, 요렇게 고중성지방 혈중도 피해라, 요렇게 그 몸을 만드는 거죠. 지금 남학생들도 있는데 남학생들은 그 정자가 만들어지기까지 며칠 정도 걸리나요? 엄마는 이제 여자는 이렇게 몸을 준비를 하거든요. 그리고 그 엽산도 먹고요. 그죠? 그 좋은 건강한 자궁과 좋은 퀄리티의 난자를 예, 우리가 유지하기 위해서 열심히 하고 있는데 남자들도 사실 똑같아요. 남자들도 엽산을 먹고요. 아연도 정자 운동에 좋다고 하고 그게 한 3개월 정도 정자가 만들어지기까지 3개월 정도 걸리거든요. 뭐 우스갯소리로 그 봄 체온보다 1도는 좀 낮아야 된다고 하니까 뭐 하체를 좀 시원하게 밤에 잘 때 뭐 바지를 벗고 자든지 뭐 이런 식으로라도 해서, 아니면 비만을 해결하면 이게 비만하게 되면 그 고환 온도가 좀 올라가서 정자질이 안 좋게 되겠다, 그죠? 그래서 비만 자체를 해결하고 그 다음에 엽산과 여러 가지 레귤러 엑서사이즈도 여기도 들어가거든요, 남자들도. 그래서 같이 준비를 하는 시기가 필요하고요. 그 혈압이 135에 85, 단백뇨가 미세 단백뇨가 300ml 이상일 때는 미리 혈압도 같이 약을 같이 고려하면서 혈압약이랑 아스피린 쓰면서 예, 혈압 조절을 하고 들어가고, 아스피린은 이제 임신 초반부에 그러니까 임신이 돼서 쓰는 거고요. 그렇게 해서 요즘은 CGMS도 굉장히 잘 돼 있고 이 하이브리드 클로즈 룹 인슐린 기대를 하고 있는데요. 곧 잘 이루어질 걸로 보입니다. 미국은 어떠냐? 요 한 며칠 전에 또 미국 내분비학회에서 이런 걸 하고 있어서 빨리 한번 캡처를 해봤는데 미국은 이 정도 관리를 하고 들어간대요. 1형 당뇨는 한 44.9%, 2형 당뇨는 꼴랑 한 30%도 채 안 되게, 그러니까는 계획된 임신이라기보다는 다 이렇게 좀 아직까지는 다 이루어지고 있는데 반수 한 3분의 1 정도, 그 다음에 태어나고 나서는 한 20% 정도만 계속 그러니까 팔로업이 하고 있다고 하니까 우리나라가 어쩌면 더 잘할 수 있는 거죠 지금. 네. 그렇게 해서 지금 사실 제가 말씀드린 전반부 내용은 마쳤고요. 조금 지겹죠? 지겹나요? 힘든가요? 후반부는 이제 비만에 따라서 체중 증가를 어느 정도 맞춰야 되고 식사랑 운동이 나와 있는데요. 중간에 딱 한 사람만 질문을 한번 받을까요? 너무 지금 한 제가 몇 분이 지났냐면 딱 30분 지났네요. 생각보다 오래 걸렸는데 어제 되게 그 열정적으로 홍박사 춤을 춘
궁금한 거 있어요? 요 앞에서 아기가 어떻게 이루어질 때 괜찮아요? 그러면 이제 비만하고 체중 조절로 넘어갑니다. 네. 이게 오히려 골격근이 큰 유럽, 미국 사람들은 이게 임신이 돼도 그렇게 임신성 당뇨도 많이 안 나타나고 요 빨간 쪽이 서남아시아, 동남아시아 저희 아시아인들이 하고 아프리카인들이 조금 더 이게 당뇨가 많이 나타나고 있고요. 그 비만 이 빨간색이 비만할수록 여러 가지 합병증들이 좀 많이 나타나고 아기도 더 크고 고혈압도 좀 더 많이 나타나는 그런 걸 보여드리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초반 한 3개월 끊어서 보면 초반 3개월에는 한 1, 2kg 정도의 적절한 체중 증가가 있어야 되고요. 후반부에 한 6kg, 5, 6kg, 5, 6kg에서 토탈 한 12kg가 나오거든요. 그걸 주당으로 계산해 보면 비만했을 때는 한 300g 미만으로 저희가 주당 몸무게를 찌는 걸 권유를 드리고 700g 절대 넘지 말고 한 4, 500g을 이상적으로 그 정도 하면은 한 달에 한 2kg 정도 찐다 그죠? 500g으로 보면 그 정도 몸무게 증가를 권유를 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적절하게 잘 먹는 게 55% 탄수화물, 20% 단백, 25% 지방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미니멈 175g의 탄수화물을 꼭 확보하고 탄수화물이 들어가면 훅훅 오르니까 또 너무 또 제한을 해서 제한하면 또 케톤이 많이 나오니까요. 그러니까 일단은 그 적절한 밸런스를 잘 맞추면서 결국은 요 딱 밑줄 거는 이런 것들을 빼면 되는 거죠. 좋아하는 거 있을까요? 이게 탄산음료, 과즙음료 많이 안 먹는다 그죠? 예. 여기 아까 얘기한 엽산 요구량하고 남자들도 요 엽산을 같이 먹을 수 있고 그런 미세 영양소랑 그 저희가 탄수화물, 단백, 지방을 넣어놨고 지방을 좀 많이 섭취하게 되면 엄마의 인슐린 저항성이 높아져서 또 많은 영양을 악화를 시킬 수 있어서요. 예. 그렇게 해서 이제 의학용량요법으로 당뇨병 진료 지침에 보면 앞에 요 5, 6, 7, 8, 9번을 저희가 따라가 볼 건데 탄수화물, 가당음료 섭취 줄이고 단백질 섭취를 제한할 필요는 없으며 신장 질환이 있는 경우에도 더 엄격하게 제한하지는 않는다. 단백질 섭취는 중요하거든요. 절대 줄이지 말고 그다음에 불포화지방산이 많은 음식을 충분히 하면서 이 나트륨이 1일 2.3g 이내인데 뒤에 한번 그림을 볼게요. 이 식약처에서 꽤 잘 돼 있어서 탄수화물은 저희가 뭐 좋은 탄수화물, 그러니까 천천히 흡수되는 탄수화물을 하고 단순당을 좀 빼면 돼서 이게 단당류, 이당류가 단순당이죠. 그 다음에 저희가 다당류에 전분이 있고 섬유소가 있어요. 이거 다 탄수화물인데 이런 것들을 많이 갖춘 양질의 탄수화물을 먹으면 돼서요. 요 앞에 포도당, 과당 얘네들은 단순당이고 단순당은 저희 지금 아까 뽀빠이 그 보니까요. 단순당이 몇 g이라고 돼 있어요. 그 과자 한 봉에 돼 있더라 그죠? 그 하루에 첨가당은 섭취량의 그러니까 총 에너지 섭취량의 10% 미만이라고 돼 있어서 2000칼로리에 10%면 한 200칼로리 정도 되니까 4로 나누면 50g 이내로 저희가 단순당을 먹는 거를 50g 아래쪽으로 이게 사실은 2000칼로리로 잡았으니까 그렇고 조금 더 낮추면 낮출수록 좋은 거죠. 단순당은. 네. 그렇게 하고 전분 어르신분들은 전분 때문에 냉장고에 밥을 넣어놓고 드시기도 하고요. 네. 그렇게 해서 그 요거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 급식하는 선생님들 보시라고 한 그 파일인데 보니까는 첨가당 그러니까 단순당을 조금 적게 쓰기 위해서 첨가당보다는 자연당을 사용하고 단맛이 나는 채소 허브를 사용하는 편이 좋습니다. 첨가당을 배식 전에 첨가하면 단맛을 높이면서 당류 섭취량을 좀 줄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 팁을 주셨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항상 밥 먹을 때 탄수화물부터 먹지 말고 그 위에다가 좀 섬유소를 깔아주면 채소를 좀 먼저 먹으면 소장에서 포도당 흡수를 좀 천천히 하게 만드는 거죠. 네, 채소를 좀 먼저 먹고 근데 배고플 때 채소부터 먼저 먹고 싶어요. 네, 그래서 단백질을 좀 충분하게 잘 먹고요. 채소도 네, 잘
먹어서 그러니까 섬유소를 잘 위에 잘 그물로 좀 잘 깔아 놓고요. 그리고 어르신분들이 하는 냉장고에 밥 넣어 놓는 거랑 그다음에 요런 농촌진흥청에서도 굉장히 이런 식품류를 개발을 계속 하고 계셔서 예, 그런 탄수화물 쪽을 신경을 많이 쓰고 있고 우리가 또 손쉽게 먹는 과일에 이 브릭스라는 걸 요번에 처음 저도 계속 들으면서도 처음 찾아봤는데 3브릭스가 각설탕 한 개라고 돼 있는데 포도 요거 그냥 캠벨 포도 한 15브릭스 정도 된다고 하거든요. 샤인머스켓이 몇 브릭스인지 알아요? 18브릭스. 그죠? 18브릭스에 20브릭스 거기다가 이제 신맛이 조금 더 추가되도록 많이 계량을 해서 조금 더 고급진 뭐 그런 프리미엄급의 그런 것들을 많이 또 계량하려고 하는데 결국은 당도가 굉장히 높아요, 사실은. 그래서 맛있긴 한데 그러게요. 그러니까 이거를 과일의 섭취를 사실은 자꾸 너무 많지 않게 하라는 게 산모분들이 오시면 7, 8, 9월 달이 저는 굉장히 신경이 더 많이 쓰이는 이제 식사 인슐린이 더 많이 요구되는 시기가 단순당이 좀 많이 들어가는 시기 시작 그때 시기거든요. 과일 많이 먹을 때 따라가야 되니까 인슐린 요구량이 좀 많이 늘어나기도 하고 사실은 통계를 내보면 그때 태어난 아기들이 조금 더 클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계절별로 우리나라는 아주 극명하게 다 보이기 때문에 뭐 그럴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단순당의 농도가 너무 높지 않은 과일로 껍질째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이제 멜론이 많이 그러니까 산모가 멜론이 정말 많이 먹고 싶다고 그러니까 그럴 때는 멜론 중에서는 멜론이랑 수박은 아래쪽이 굉장히 하이 퀄리티의 과일이고 그 위에 뭐 빨갛고 저런 연두색 부분은 저질이니까 신랑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뭐 어쨌든 과일을 조금 주의를 해야 되기는 하고요. 그다음에 요즘 젊은 분들이 소금빵, 버터빵, 빵 굉장히 좋아하죠. 그래서 이 빵이 뭐 그러니까 평균 당류 함량이 한 22g 정도 들어가 있다고 하거든요. 알고 먹기로 하고요. 그리고 케이크 꽤 많이 시장 비중이 케이크 매출이 가장 많이 높은 부분으로 지금 이것도 식약처에서 제가 지금 다운 받은 건데요. 예, 이렇게까지 잘 나와 있어서 케이크 좋죠, 그죠? 커피랑 같이 잘 먹고 있는데 그러게요. 그러니까 일단은 당 조절하기가 어렵긴 하죠. 요즘 과일도 그렇고 이런 탄산음료, 과즙 음료들에 단순당이 꽤 많이 들어가 있어서 50g 이내로 한번 맞춰보세요. 맞춰보고 요거 보면 사이다 콜라 27g, 뭐 사이다 하나에 27g 요거 하루에 한 2캔이면 벌써 다 되지만 이것만 먹는 게 아니니까 단순당으로 예, 이렇게 해서 가공식품으로부터는 한 50g 미만으로 네. 그리고 이게 젊은 친구들이 많다고 해서 저도주술 뭔가요? 저도주술 3%한 4%, 5% 요즘 꽤 선전도 많이 하고는 있던데 저희끼리도 사실 되게 맛있다, 알코올이 들어있는 줄 모르겠다 하지만 결국은 많이 먹으면 알코올이 쭉 몸에서 쌓이니까 뭐 남자는 알코올 40g, 여자는 알코올 20g 미만으로 술 주 1회 이하로 해가지고 우리가 설명을 할 때 소주 한 병이 밥 2공기고 일주일에 밥 한 공기 양이 소주로 치면은 반병, 맥주로 치면 350, 막걸리 300cc가 남자한테 해당하는 거고 여자는 그거보다 체격이 작잖아요. 그거에 또 반해서 소주로 4분의 1병, 맥주로 300cc, 막걸리로 600이니까 350cc, 310cc 그 정도 양을 하고 얘기를 계속 드리는데 이게 와 닿아요? 소주 반병, 그러니까 소주 4분의 1병 그 정도가 와 닿지를 않아서 요거 보니까 또 원 스탠다드로 양을 쭉 이렇게 만들어 놨거든요. 맥주 뭐 약간 꼬냑 요런 것들은 다 각자의 잔이 있잖아요. 그 잔에 한 잔이 다 125칼로리거든요. 요게 딱 125칼로리의 양들을 이렇게 와인으로 치면 104cc 정도 되나요? 요거 한 100cc 정도 되는 그 정도 양이 딱 원 스탠다드 드링크인데 우리가 우유 한 팩이 몇 칼로리예요? 그죠? 이 125칼로리랑 똑같거든요. 우유 한 팩 200cc가 저지방 우유 하나는 80칼로리고 그냥 일반 우유 하나는 125칼로리인데 우유 한 팩 먹으면 든든해서 사실은
뭐 든든하죠. 근데 술 한 잔 요렇게 먹으면 든든하세요. 아버님 요거 소주 한 잔 드시면 든든하신가요? 절대 든든 안 하시잖아요. 근데 양을 그게 우유 한 팩입니다. 모든 잔 한 잔은 우유 한 팩이라서 그걸 알고 드시면 그렇죠. 양을 알면 돼서요. 그래서 젊은 친구들이 생각보다 술도 좀 가까이 할 기회가 많아서 이게 많이 노출된 양이 절대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술은 좀 네. 사실은 이제 난임센터, 아이희망센터 올 때 남자들은 좋은 질의 정자를 이제 받기 위해서 금주를 저희가 권유를 하거든요. 아까 정자 만들어지기까지 3개월 정도 걸리니까 적어도 그 정도의 금주를 하고 와서 정자를 모으게 되는데 여자들도 마찬가지로 금주를 좀 하면서요. 이게 피탈 알코올 신드롬이라고 해가지고 이게 특징적인 모양들이 있어요. 이게 전체적으로 좀 뇌가 작고요. 그 다음에 요 눈 위쪽이 좀 작게 펼쳐지고 코 요 중간이 좀 평평하고 윗입술이 굉장히 얇은 게 또 특징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특징적인 이런 모습 플러스 여러 가지 뇌발육하고 적응 장애 등이 좀 나타날 수 있어서 피하긴 피해야죠. 네. 이렇게 해서 앞쪽에 알아봤고 단백질은 아까 충분히 좀 섭취를 해야 된다. 뭐 킬로그램당 중반부는 1.2kg, 마지막 달이 되면 정말 많이 발육하는 시기는 1.52 정도 되니까 60kg으로 보면 뭐 75 정도 필요한 거죠. 그죠? 75에서 한 90까지 지금 막판에 되면 많이 필요해서 단백질은 한 단위당 몇 그램 들어 있나요? 이선영 선생님. 단백질 한 단위당 저희 그 어육육은 한 단위당 단백질이 한 단위에 몇 그램 들어 있죠? 음? 우리가 당은 많이 알고 있는데 그죠? 단백질은 고지방, 그러니까 저지방, 중지방, 고지방이든 한 단위당 8g 들어있어요. 네, 8g 들어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9단위는 먹어줘야 되죠, 그죠? 72g 중반부에는, 그러니까 한 끼에 3단위씩은 단백질을 잘 먹어야 되는데 한 단위의 단백질이 40g 고기고 50g은 생선이고, 그러니까는 탁구공 40g, 그다음 생선은 반토막 정도 나올 거고 두부 5분의 1모가 한 단위니까 3단위 정도를 먹거나 2단위 정도 먹으면 반모는 먹어야 되고 어제 두부 따뜻하게 되게 맛있더라고요 저녁에. 그리고 계란 한 개가 한 단위예요. 그러니까 한 끼에 사실은 계란 3개씩 필요한 거예요. 후반부에 단백질 꼭 놓치지 말고 잘 먹어야 되고 치즈 한 장이 한 단위예요. 고지방이긴 하지만 고지방에 속하긴 하는데 요즘 치즈들도 보면 제일 소금이 적은 모짜렐라 치즈가 제일 비교적 적던데 이렇게 뒤에 보면 또 다 나와 있으니까 그런 거 보고 해서 단백질 양을 잘 챙기고 생선은 뭐 수은이랑 이런 거 얘기해서 조금씩 뭐 주의하라고 돼 있는데요. 주당 한 몇 번 이상은 먹지 말라라고 또 얘기는 돼 있는데 그리고 생걸로는 너무 먹지 말라. 예. 지방은 불포화 지방산 뭐 지방 사실 몸에 좀 쌓아놨다가 마지막에 애기한 그러니까 계속 엄마는 지방 계속 녹여내고 합성하고 녹여내고 그렇게 해서 엄마의 주된 지방 그러니까 에너지원인데요. 우리가 콜레스테롤 중성지방이 많이 높아지는데 임신 중에는 이게 한 총 콜레스테롤 한 300 이상 그러니까 평균값이 있고 그거보다도 더 높은 있을 때에는 이게 또 인슐린 저항성을 일으키고 여러 가지들이 일어나서 총 콜레스테롤 300, 중성지방도 300 이상 넘으면 좀 많이 넘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지방산들이 뭐 포화지방 당연히 뺄 거고요. 기름 하얗게 기름 뺄 거고 좋은 오일로 해서 이제 단가로 나눠서 음식물만 종류만 좀 보면 카놀라유, 올리브유, 견과류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 아까 채소를 위에다가 까는 거, 섬유소 까는 거 얘기했었고요. 좋은 지방은 위 운동을 좀 천천히 하게 만들거든요. 우리가 삼겹살 먹으면 또 꽤 오래 가나요? 느끼죠. 그래서 뭐 하얀 식빵 안 먹을 거고 견과류가 박힌 통밀 식빵, 호밀 식빵에다가 올리브 오일을 같이 찍어서 먹거나 아니면은 또 신맛들도 또
위 운동을 천천히 하게 만들어서 19월달 좀 덜 튀게 하니까 올리브랑 발사믹 같이 잘 나오고. 우리나라 음식은 어때요? 참기름, 들기름, 또 뭐 있죠? 여러 가지들. 그리고 신맛은 신김치, 열무김치 잘 이용하면 19혈당 또 확 올라가는 걸 막을 수 있어서 이용할 수 있고요. 오메가3 지방산도 꽤 좋은 역할을 합니다. 자, 이제 소금 얘기 넘어갈 텐데요. 소금 아까 나트륨 2g이 소금 5g에 해당하거든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꽤 많이 줄이셨어요. 요 뒷부분이 이제 나이대별로 소금 섭취량이 나와 있는데, 연세 드신 분들이 짜게 드실까요? 젊은 사람들이 짜게 먹을까요? 우리 조금 길게 가자. 그 연세 드신 분이 많이 먹는다고 생각하시는 분 손 한번 크게 들어보세요. 예. 그다음에 젊은 사람들이 많이 먹는다고 생각하시는 분 손 들어보시면 한번 뒤에 보자, 그죠? 보면 저도 사실은 요번에 봤어요. 이 나이대별로 이 3, 40대가 제일 짜게 먹고 있어요. 그리고 연세 드신 분들이 오히려 70세 이상이 2.5g밖에 안 드셔서 이렇게 드시고 있고, 남자가 조금 더 많고 여자가, 요것도 식약처에서 따온 거긴 하거든요. 그래서 보면 이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뭘까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이제 외식이, 방문 외식은 코로나 거치면서 좀 줄었는데 배달 외식은 조금 더 많이 늘었거든요. 지금 배달 음식이 많이 늘고, 그 와중에 배달 외식은 주로 뭐 치킨, 짜장면, 짬뽕을 많이 시킨다고 하고, 방문 외식은 직접 가서 김치찌개, 백반 이런 한식을 또 먹게 되기도 하는데, 뭐 이런 것도 원인이 있을 건데요. 결국은 그 업소 음식들이 조금 더 짠 경향들이 있고, 짜게 안 먹으려면 당류는 이렇게 표시하는 걸 봤는데, 나트륨 이렇게 확인하는 거 봤나요? 요거 잘 못 봤는데, 이게 탕류에 아까 2g 미만으로 먹고 싶은데 나트륨을 1.7g 정도, 1790ml가 국물의 평균 함량이 요 정도 된대요. 당연히 국물을 남겨야겠죠, 그죠? 국물을 남기고 소금 대신 천연 향신료를 넣으면, 혹시 뭐 고수나 이런 음식 좋아하나요? 그런 향신료를 이용할 수 있고, 따로 소스를 해서 먹으면 훨씬 덜 짜게 먹을 수 있다고 하니까요. 이용해 보기로 하고, 짠 거를 좀 몰아내는 음식들이 칼륨이 주로 많은 야채들이거든요. 칼륨 많은 음식들 여기 보면 시금치, 바나나, 그다음에 당근 오이들이 있고요. 고구마, 검은콩도 칼륨이 비교적 많은 애들이고, 마그네슘도 중요해서 이런 견과류랑 많이 들어 있습니다. 어머니 음식 하실 때 음식 중간에 간하세요? 아니면 마지막에 간하세요? 마지막에. 예. 소금 넣을 때 마지막에 넣는 게, 이게 체온과 가까운 온도일 때는 혀의 미각이 예민함으로 너무 뜨거울 때 간을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또 팁을 주셔서 마지막에. 예. 그리고 카페인인데요. 카페인 우리 그 한 잔에, 전문점 커피 한 잔에 한 250cc 정도에 132ml 정도 들어있다고 하거든요. 카페인이. 네, 그러니까 저희가 500ml 넘으면 이게 아기를 좀 놓치는 거랑 연관이 많아서 보면 한 2잔까지만 가능한 거죠. 200ml 아래로. 예. 300ml 아래로. 교과서에는 200ml 아래 카페인, 그다음에 저희 식약처에는 임산부 분들은 300ml 이하로 드실 거를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뺄 거 빼고, 저희가 이제 좋은 음식들이, 어떤 음식들이 전통적인 음식으로 이용할 수 있다. 북미 지역에서 어떤 거, 뭐 유럽 지역에서는 파스타가 들어올 거고, 우리나라 현미가 들어올 거고요. 그렇게 해서 충분한 야채들이 나와 있고, 요즘 산모분들이 써오시는 거에도 굉장히 다양하게 외국 음식들도 많이 접하고 있어서, 네, 그 대신 짜지 않게 먹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제 약물로 넘어가는데, 한 5분 정도 걸릴까요? 그러니까 이게 옛날에는 뭐 약물 자체를 A, B, C, D, X로 나눠서 쓰지 말아야 될 거, 안전한 거 이렇게 나누는데, 요즘은 이게 엄마랑 아기랑 2명을 위한 약물 치료를 워낙 다 임신 중에 거의 한 90%까지 할 수밖에 없어서, 약물에 대한 그런 그, 우리가 약봉투를 보면 그 인서트 페이퍼가 있으면서 8번 란에 임신과 수유에 대해서, 그다음에 임신을 준비할 때 어떤 식으로 이런 데이터들이 있다는 거를
공식적으로 발표하도록 그렇게 명기를 하고 있고요. 메폴민이라는 약을 많이 들어봤을 텐데 그 약들이 인슐린뿐만 아니라 그게 임신 유지와 임신 착상을 잘 유지할 때 많이 필요해서 그런 것들이 동물 실험 데이터, 휴먼 데이터 어떻게 나와 있는지를 자세하게 기술을 하고 있어서 저희가 잘 살펴볼 수 있고요. 그런 약들이 써야 될 분들은 꼭 써야 되는데 뭐 혈압이 있거나 신장 질환이 있거나 그 단백뇨가 심할 때는 아기가 조금 더 작을 확률이 더 높아진다라는 거를 보여주고 있고, 그 대신 임신 초반에 다낭성 난소가 있고 인슐린 저항성이 높고 아기를 좀 잘 유지를 해야 될 때 조기 유산을 막을 때에는 오히려 메폴민이라는 약이 좀 도움이 된다, 그런 내용들이 있고요. 인슐린 요구량이 초반부에 비해서 이제 막달이 되면 요거는 요구량이 처음에 10일 단위로 시작했다가 마지막에 아침 식사 때 맞는 식사 인슐린이 10일 단위에서 37 단위까지 어디까지 인슐린을 올릴 수 있어요? 이렇게 물어보는데 사실은 위에 뭐 정해진 그 리밋은 없으니까요. 충분히 고열 혈당 목표에 맞춰서 한 10일 단위로 시작해서 점심 때는 22단위까지 늘어나는 걸 보고 10에서 25, 하여튼 아침 인슐린 요구량이 좀 높으면서 이렇게 배분이 되고 있는데 인슐린은 충분히 들어갈 수 있고, 인슐린 종류는 기초 인슐린, 그다음 식사 인슐린 이렇게 해서 저희가, 그리고 사실 맞다 보면 조금 두드러기가 날 때는 회사를 바꿔서 저희가 그 바꿔서 드리면 두드러기가 훨씬 덜할 수는 있고요. 그래서 초반에 이형 당뇨가 있을 때에는 인슐린을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이게 외국 데이터에서는 초반 3개월째에는 킬로그램당 0.7 단위로 시작을 할 수가 있고 쭉쭉 늘어나서 한 많이 늘어나게 되는데요. 후반부에는 킬로그램당 1단위까지 필요한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요거에 한 반 정도 내지 3분의 1 정도 용량으로 시작해서 저희가 하루 이틀마다 조금 아기가 커 들어올 때는 바로 하루마다 한 번씩은 꼭 따라가서 인슐린 요구량을 맞춰서 드리고 있습니다. 이게 사례가 나와 있는데 요런 뭐 한글로 잘 번역을 요즘 다 되고 있어서 일형 당뇨가 처음에 요 친구는 2형 당뇨로 뭐 당화혈색소가 초반에 9.1%에서 메폴민만으로 이렇게 치료를 받다가 임신을 확인하고 인슐린 볼루스 요법을 시작해서 142kg였던 몸무게에서 이제 인슐린 요구량이 어느 정도 하고 식사에 따라서 나눴다는 그런 케이스를 지금 나와서 한번 보여드렸었고, 요거는 일형 당뇨일 때 일형 당뇨 옆에서 그 같이 초반 3개월이 조금 많이 힘든데요. 요 입덧이랑 같이 할 때 제일 1번은 수분을 많이 섭취하고 인슐린 용량을 잘 따라가고 당을 꼭 확보를 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저희가 그 앞에 3개월을 그 구토를 좀 억제하는 약하고 같이 해서 잘 넘어갈 수 있도록 하면서요. 저혈당은 우리가 뭐 임신을 하게 되면 그 혈당의 마지막 선이 몇 가지가 정상 범위일까요? 아까 저기 CGMS에서 몇에서 몇 가지가 70% 안에 들어오는 게 63에서 140 안이었다 그죠? 63까지는 정상 범위를 보고 54 아래가 저혈당으로 보거든요. 우리가 그냥 임신 안 했을 때는 70 아래면 저혈당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54 아래를 저혈당이라고 보고 보면 그 뭐 저혈당 관리를 저희가 단순히 한 20g 정도의 단순당을 빨리 먹으라고 돼 있는데 우리가 1g은 한 3 정도 올리거든요. 1g 정도를 당을 먹으면 그러니까 한 20g 정도 먹으면 한 60 정도 올릴 수 있다 그죠? 그게 그래서 저혈당이 발생하면 본인 몸무게당 한 0.3g 정도의 단당류 섭취를 해서 그 다음에 간식이나 식사를 연이어서 해서 저혈당을 예방을 하면은 돼서요. 그렇게 하고 이제 출산할 때 보면 그 임신 중에 혈당 목표랑 저희가 이제 수술에 들어갔을 때 그 저희가 혈당 관리를 하고 수유할 때 혈당은 100 미만이면 아기 수유 중에도 저혈당이 나타나니까 꼭 100 미만이면 단백질이 좀 같이 들어간 그런 간식을 하면서 수유를 하도록 돼 있고 100 미만일 때는 뭔가를 좀 먹으면서 수유를 하도록 그렇게 혈당 관리를 알려드리고 아기를 낳고 나면 한 그 당일날 팍 떨어집니다. 인슐린 요구량이 한 3분의 1 정도로 확 줄어드니까 그렇게 해서 한 1, 2주 이후에는 임신 전에
인슐린 요구량으로 갈 수 있고요. 수유는 계속 강조를 해도 지금 절대 부족함이 없어서 모유의 유당 합성에도 포도당 이용이 되고 대사율도 높아지고 그 출산 후에 중성지방도 뚝 떨어지고 몸무게 체중 관리에도 많은 도움을 줘서요. 수유는 아기랑 엄마랑 같이 쭉 해보면 되겠습니다. 요 CGMS 이용해서 여러 가지가 더 잘 보여서요. 요 그 식사 배분하고 저희가 한 단위당 탄수화물 한 단위당 어느 정도의 인슐린이 필요하고 계산하는 것들은 워낙 잘하고 계셔서 예, 다음번에 뭐, 네, 아니면은 단백질 아까 양 말씀드렸었고 단백질 저희가 1인분이 고기 200g이잖아요. 그 정도 나오는 게 한 40g에 해당하는 양이니까 40g 정도 단백질을 먹게 되면 식전 인슐린 맞을 때 한 115% 정도 조금 더 맞고 그다음 지방은 조금 더 오래 가니까 지방은 쫄쫄쫄쫄 오래 가니까 오히려 케톤을 막으려면 견과류 간식을 아침 저녁으로 좀 하고 많이 먹게 되면 2시간 이후에 피크가 나타날 2시간 이후에 당분으로 변환이 되니까 추가 주사를 조금 하면 되는 거라서 그렇게 해서 그 이미 2형 당뇨가 있었던 그 인슐린 요구량이 어떤 식으로 변한다는 걸 후반부에 29주랑 36주를 한번 보여드린 거를 갖고 온 건데요. 당뇨 수첩 보면 인슐린 기초 인슐린 요구량하고 요 분은 조금 비만하면서 식사 인슐린이 조금 적게 필요했었고 앞에 초반에 기초 인슐린하고 식사 인슐린이 오히려 좀 많이 필요했었던 분 해가지고 같이 보면서 요즘 리브레 다들 잘 이용하고 있어서요. 하면은 훨씬 경과가 좋은 것들을 같이 갖고 와서 요 타겟에 63에서 140으로 잘 맞추면서 조금 커 들어오면 120에 110으로 혈당 조절 잘 하고 임신 전과 후의 관리를 같이 잘 하면은 아기랑 엄마랑 네, 잘 이겨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